낯선 땅 중국에서 또 한 번 새해를 맞는다. 빛바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중국 무주천 사람들은 애써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본다. 일제에 의해 강제로 고국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 명절날 무주천 이민 1세들이 부르는 노래는 갈 수 없는 고향을 향한 서글픈 망향가다. 깊은 밤, 이민 1세인 김양순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시름이 더해간다. 언제쯤이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고향 생각에 그렇게 가슴 아리한 세월이 어느덧 63년이 흘렀다. 가보도 못하고 질, 땅 12살에 와서도 싹 그저 지금도 그저 눈이 환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삼일절 아침, 일제에 의해 강제 이주한 중국 무주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이날 김양순 할머니의 사촌 언니 집에는 20명 남짓한 친척들이 모여 앉았다. 3월이 와도 무주천의 겨울은 끝나지 않는다. 저기도 눈 많이 와. 무주천은 백두산 아래 해발 1000m 고지이다. 아, 엄청 일제 치하 중국으로 이주했던 할머니의 친정 식구들은 해방 후 모두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병든 남편 때문에 김양순 할머니는 혼자 무주천에 남아야 했고 가족들조차 지금껏 생사를 알 수 없었다. 놓고 그냥 이렇게 담근기고 이거는 그냥 간장에다가 간장을 해서 그냥 꼬치를 그냥 이렇게 절고 넘기고 메주도 이렇게 네, 정정하시네요. 난생 처음 보는 신우이의 얼굴. 손아래 옳게는 문득 죽은 남편 생각이 간절해진다. 기쁨도 잠시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하고 남동생 둘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고향 한번 동생만 내고 가나요. 동생들 사주라고. 동생들이 다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어린아이를 타국 땅에 홀로 두고 왔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가족들도 한동안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우리 친정아버지가 여기 한국 나와 있어 고생을 좀 하고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밤낮 어린 것 같다 거기다 수발리 타국에다 띄놓고 와서 당신이 죄받아서 그런다고 그 말씀을 희사하시고 그랬는데 저렇게 고생을 하고 그런 게 나도 보답도 못하고 답답해 지금 내가. 마음 같아서는 가서 봐야 쓰겠는데 가보도 못하고 나올 행편도 안 되고 지금 그러니까 내가 요새 마음이 참 복잡해요. 지금 말은 안 해도 어떻게 하면 쓸까 싶고 그냥. 방송이 나간 후 뜻밖에도 무주의 한 교회를 중심으로 중국 무주천 돕기에 뜻이 모아졌다. 가장 먼저 시작된 게 헌옷 모으기다. 옷가게를 하는 이들은 선뜻 새 옷을 내놓았고
안 입는 옷까지는 고르고 골라 모두 새 옷처럼 깨끗이 손질을 했다. 이렇게 차곡차곡 모은 헌옷이 라면 상자로 무려 20개가 넘는다. 지난 8월에는 무주 읍내에서 사랑의 1일 찻집이 열리기도 했다. 할머니의 고향 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해 무주 사람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시골의 작은 다방에서 이날 하루 200만 원이 넘는 성금이 모아졌다. 고향은 넉넉한 마음으로 이처럼 또 하나의 무주, 중국 무주촌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먼저 그분들을 정말 큰 힘은 못 대드리지만 정말 그 마음으로 정말 그분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중국 영길에서 출발한 비행기 한 대를 사람들이 초조하게 기다린다. 말로만 듣던 고모 얼굴을 보기 위해 서울과 대전에 있는 조카들까지 모두 공항으로 마중을 나왔다. 비행기가 도착한 지 2시간 후 탑승객 중 맨 마지막으로 김양순 할머니가 모습을 드러낸다. 아이고 이 사람아, 자네가 내 동생인가? 이 63년 만에 다시 밟은 고국 땅. 울어도 가시지 않을 만큼 서러운 세월을 할머니는 홀로 외롭게 건너왔다. 아이고 안 죽고 살고 나오니라고 다오네. 이 사람아, 안 죽고 살고 나오니라고 살게요. 죽었으면 못 나오겠지. 이거 이제 조카들. 아이고 이상한 못 일하고 때는 버리냐. 못 일하고 때는 버렸어. 아이고 진짜 그만으로. 아이고 우리 바깥에 왔는데 뒤로 봤는데 이렇게 오셨네. 철부지였던 12살 소녀는 이른넷 주름진 할머니가 되어 돌아왔다. 슬픔도 잠시, 조카들의 환영을 뒤로한 채 할머니는 언니를 따라 익산으로 향한다. 외동딸인 김양순 할머니는 중국 무주촌에서 사촌 언니와 함께 자랐고 어릴 때부터 친자매처럼 지냈다. 어떻게 하면 이놈의 언니를 좀 만나고 죽을까? 그냥 밤으로 그냥 궁리하고 할머니의 고향 방문길에는 무주촌 촌장 부부와 마을의 중학교 교사인 기광일 씨가 함께했다. 이민 2세인 이들 역시 한국이 처음이다. 아이고 힘든다. 밤늦게 도착한 사촌 언니 집에 보고 싶던 올케가 기다리고 있다. 죽고 지랄이고. 얼마 만에 온 고향인데 웃으며 반겨줄 부모 형제가 하나도 없다. 그래, 지가 이번 한 소리가 그 소리요. 신속으로 있으면 지가 그냥 문화를 그냥 가지고서 얼마나 가지겠는데. 남동생 둘은 일찌감치 세상을 떠났고 25세 혼자 된 둘째 올케마저 지금 몸이 편치 않다. 할머니는 먼저 간 동생들이 그저 원망스럽기만 하다.
이런 거 가져왔단 말이에요. 맨 고사리. 한 고사리요. 이거는 꽤. 창꽤. 이거는 세상. 이거는 또 고사리 동네 고사리 다 가져가고 갔는갑다. 내가 다니면서 꺾고 저기 뭐 아이미가 짐가방을 풀고 보니 생각지도 못한 고사리가 가득하다. 가족들을 생각하며 산에서 직접 끊어온 그리고 것이다. 여기 또 그러나 선물 꾸러미가 너무 초라해 할머니는 아, 내미는 여기 손이 약이. 부끄럽다. 이거는 약이고 몸이 아픈 올케 몫으로 이런저런 약재까지 챙겨왔다. 이것도 약이고 이거 다 그거는 술 닦은 오갈피 술 여기다 붉어가지고 내가 되면서 그래도 또 무수고 가져올 게 없단 말이에요. 뭐 그래서 아 가지고 올 거 없으면 그냥 오지. 큰 가방을 뭘로 채우려고 고사리나 갖고 왔지만 여기서는 뭘로 채워줄까? 나 빈 가방 가지고 아무것도 안 가져와겠어. 여기서는 뭘로 채워줘? 다음 날 무주군에서 반딧불 축제가 시작됐다. 무주는 중국 무주촌 사람들의 고향이기도 하다. 일제에 의해 집단 이주한 무주 주민 100여 명이 처음 무주촌을 세운 것이다. 할머니와 무주촌 사람들은 이번 축제에 공식 초청을 받았다. 축제 기간 동안 고향 무주에 머물게 된 것이다. 축제 현장엔 무주촌 사람들을 담은 사진전도 열렸다. 네, 밑에 동그라미 순.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확인한 후에야 할머니는 비로소 고국에 돌아왔음을 실감한다. 사진 보는데 아이고 정말 이런 데가 이렇게 서성에 이렇게 내 같은 것이 다 여가 이렇게 섰구나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할머니도 올라가서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야지. 다듬이 솜씨만큼은 할머니도 누구보다 자신이 있다. 긴 세월 고향의 향수를 달래준 고마운 벗이 바로 다듬이였던 것이다. 고국에 온 지 이틀째 되던 날 TV에 출연한 할머니를 만나고 싶다며 일부러 무주까지 찾아온 이들이 있다. 할머니 아침에 텔레비에서 봤어요. 예, 저도 거기서 살다 왔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불난 얘기하는 게 이게 감회가 깊으대요. 예. 불난데 내가 제일 먼저 봤어요 거기서. 예. 그 약간 성함이 박찬동. 제가 셋째예요. 셋째. 찬동이요? 예. 그립고 반가운 이름. 한주. 예. 해방 전까지 중국 무주촌에서 함께 살았던 박씨 일가다. 찬희 씨는 무주촌 시절 소꿉친구다. 함께 뛰놀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생각지 못한 반가운 일이다. 9시 먹어서 16시 나왔어요. 그랬어. 잘 모르겠어. 이거는 오시기 전에 나갔어요. 2년 살다가 갑을 써봐라. 들어갔다가. 그이듬에 3월에. 고향에 돌아오기 위해 당시 이들은 밤마다 목숨을 걸고 나무로 걸어야 했다. 어떻게 나오셨어요? 이거 불 나가지고 올라가지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고 살기가 희박하잖아. 거기 고향으로 원래 머리 두고 올라고 계산했는데 불 나버렸어. 그런 게 쉽게 해서 고생하고 이제 나왔지. 그래갖고 육지로 한 20일 걸어오셨다고요? 저기 원산 밤에 그 산 거기서 자고 왔잖아. 불 놓고. 숨죽인 채 얘기를 듣는 네 사람.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하나 그렇게라도 고향에 돌아온 이들이 무주촌 사람들은 그저 부럽기만 하다. 자, 그리고 다음 입장은 무주군민 안전봉사대입니다. 무주군의 안전을 위해서 반딧불 축제 개막식장에 무주촌 사람들이 나란히 자리를 함께했다. 마을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가장 행렬이며 고향에서 먹는 찰옥수수까지
이들에겐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하다. 이 옥수가 차 타야네. 하얗다고. 혹시 맛이 별맛이야. 된 맛이요? 여기다 무슨 검은 내가 먹어봐야 알겠다. 맛 없어봐요. 맛있지요? 맛있죠? 모주촌에선 옥수수를 가축의 사료로 쓴다. 생활 수준도 우리의 5, 60년대에 머물러 있다. 그동안 고국이 이렇게 변했을 줄 상상도 못했다. 촌장 부부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다. 요란한 복장의 각설이가 눈에 띈 것이다. 중국 내에서도 산골 오지 마을인 무주촌 사람들에게 이번 축제는 놀랍고 재미있는 구경거리다. 63년 만에 대망을 거뒀습니다. 김양순 할머니를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63년 만에 다시 찾은 고향 땅. 고향은 할머니에게 어떤 의미일까? 개막식이 끝난 후 모두가 촛불을 들고 거리 행진을 시작한다. 할머니 일행도 기꺼이 함께 나섰다. 한국말 잘하세요? 예? 한국말 잘하냐고? 예, 압니다. 알아요? 중국에서 오셨다 하잖아. 중국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아는 척을 한다. 중국의 산골 할머니가 어느새 인기인이 된 것이다. 이날 축제의 주인공은 단연 김양순 할머니였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할머니를 맞은 건 반가운 조카들이다. 전주뿐 아니라 대전과 서울, 울산에서까지 조카 형제가 모두 달려왔다. 나는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겠다. 이따 소개 다 해야지 그냥. 큰절을 한다며 조카 며느리들이 한 줄로 섰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대하는 자리. 살다 보니 이렇게 좋은 날도 다 있다. 가족에게 둘러싸인 할머니를 촌장 부부와 기선생도 부러운 듯 지켜본다. 조카들도 처음으로 인사를 올린다. 얼굴을 마주한 할머니는 죽은 남동생들 생각을 떨쳐내지 못한다. 이게 가시방 조카들이요. 동생은 없어도 후손들이 이게가 바로. 그런데 후손들이 이렇게 남기고 있어. 몇 년만 일찍 왔어도 남동생 하나는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아 무슨 택지 해야지 왜 내가 톡 한 번 먹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오는지 내가 모르겠다. 그래도 동생분이 한 번이라도 계셨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계시고 한 번이라도 신양반들이 다 앉아서 있어. 둘이도 이제 하나라도 사는 거 했더니 둘이 다 죽어버리니까 나 혼자 냉기놓고 다 죽어버리고. 나이는 갈라야 이제 나 편히 살아라고 있어. 폐 살기 뭐 폐 살아. 저거들 고생했지. 25살에 뭐 죽었은 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올케는 마음에도 없는 말로 할머니를 달래본다. 그냥 싸움하고 그러려고 이들한테 눈물 짓는 할머니를 위해 이번엔 조카 손녀들이 나선다. 오늘 고모할머님을 모시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는데 이렇게 또 헤어지면 섭섭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 한 가족이 모여서 노래 자랑을 한번 거창하게 열어봅시다. 아 너무 약한데 환호성. 가족들의 환호를 받으며 풍채 좋고 넉넉한 둘째 며느리가 먼저 무대에 선다. 함께 노래하고 박수치는 사이 할머니와 가족들은
다시 웃음을 되찾았다. 이제는 가도 되는 건가요? 진 거리로 분위기가 무르익자 아예 할머니는 덩실덩실 어깨춤까지 추기 시작한다. 겹겹이 쌓였던 그리움이 지난 63년의 서름이 단숨에 녹아내린다. 설레는 조카들과의 만남은 그렇게 깊어만 간다.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 오늘 만남을 영원히 남겨두기 위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할머니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 모를 가족 사진을 찍는다. 하나, 둘, 셋. 다시 긴 이별이다. 조카들을 보내고 리조트 구경에 나섰다. 여가 뭐라는 거지? 시작. 응? 스키장. 무섭기는 안 무섭다. 일 없어. 괜찮아. 괜찮아. 무섭다며 곤돌라를 타지 않겠다는 촌장 부인을 오히려 할머니가 달랜다. 그런 게 이건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곤돌라? 곤돌라. 곤돌라. 아, 곤돌라를 다 타본다 이 소리지. 예. 그래 이렇게 그래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가족과의 만남이 있은 후 할머니는 이것저것 물어볼 만큼 기분이 좋아졌다. 호기심도 훨씬 많아졌다. 1,500m. 1,500m? 아, 세게 올라가네. 세게 올라간다. 야 어제 정말 옛날에 이런 얼마나 산이 경치가 좋아? 정말 가만히 앉아서 산 정상까지 올라간다는 말에 두 사람은 어린애처럼 즐거움을 감추지 못한다. 나무들이 이렇게 울창하고. 여기를 오니까 무슨 맛 나는 거야? 너무 좋아서 막 웃음이 나가네요. 아이고. 네? 아니. 할머니와 무주촌 사람들이 산 정상에 오른 건 정말 오늘이 경치도 처음이다. 좋다야. 물론 바다도 본 적이 없다. 그동안 산이 백두산자락 하얀 중국 뒷산이 무주촌에서 제일 높구만. 거의 바깥 나들이를 한 적이 없다. 덕유산 설천봉 정상에 오르자 무주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그 망원경 한번 보세요, 망원경. 진 부실하다. 얼굴만 잡지 말고 자 봐, 눈 대고 바짝 대고. 동네 보이죠? 겁에 질려 한 발짝도 떼지 않던 촌장 부인이 망원경을 갖다 대자 전망대에서 떠날 줄 모른다. 저쪽 발 아래 소세지 저쪽. 그리운 고향 산천이 펼쳐져 있었던 것이다. 고국에서 맞은 첫 번째 일요일은 무주촌 사람들 모두에게 의미 있는 날이다. 난생 처음 교회를 찾은 것이다. 교회에선 중국 무주촌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동안 많은 준비를 했다. 일제 강점기에 어쩔 수 없이 중국으로 가셨던 우리 동족들, 동포들이 그중에 대표로 4분이 물촌에서 오셔서 오늘 예배 같이 참석하셨어요.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4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일 자체 수익금 209만 2,130원, 아울러서 사랑의 의류 모으기 행사품, 그리고 우리 여자분에게 쓸 수 있는 시계 준비를 했습니다. 일일 찻집으로 모은 돈과 헌 옷까지 그리고 고급 시계가 전해졌다. 교인들뿐 아니라 무주 군민 모두의 정성이 담긴 선물이다.
고마운 마음에 천장부인 김정순 씨는 계속 눈물을 훔친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이들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대가 없는 사랑을 모았다. 기쁨과 은혜로 가득한 일요일이다. 무풍으로 가는 길, 네 사람이 포도밭에서 길을 멈춘다. 희구하다. 한번 만져보자. 하도 포동져서 좀 만져봐야겠어. 아, 어떻게 이렇게 키웠나. 참 잘 익었네. 참 잘 익었어. 아. 기 선생은 아예 그림까지 그려가며 이것저것 꼼꼼히 기록한다. 작은 영농 기술 하나라도 무주촌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이다. 시골에서 뭐 이런 거 따야 다 됐구만요. 예, 그거 따세요. 한번 따보자. 좀 예, 걷어봐. 여기 다 따시면 돼요. 오야. 좋다. 할머니 한번 따봐. 아이 먹어도 참 기분 좋네. 어떻게 잘 자란 포도송이를 보고 좋아하는 것이 천상 농사꾼이다. 좋은 걸로 따야지. 무주촌도 모두 농사를 짓는다. 하지만 1년 내내 우리 돈으로 40만 원 벌기가 힘들다. 미안합니다. 아, 괜찮아요. 따세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도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드세요. 어때요?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아, 맛있네. 맛있어. 하니까. 맛 좋은 포도처럼 할머니가 만들어가는 고향에서의 추억도 그렇게 조금씩 무르익고 있다. 무주에서의 마지막 날, 프레카드까지 걸고 마을에서 할머니 일행을 기다린다. 이곳은 김양순 할머니의 시댁이자 기광일 선생의 고향이기도 하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대대로 살았던 곳. 진짜 고향에 왔다는 기쁨으로 기 선생은 목이 메인다. 저 김한술 성자입니다. 네. 우리 영감이 맨날 밥 치러 말하고 예. 무슨 치료하고 또 하나 또 뭐 누구라 하던가. 선하. 봉하. 할머니도 말로만 듣던 시댁 친척들의 생사를 확인한다. 내가 조금 기억했지요. 이름을. 말에 도착한 후 가장 바빠진 건 기 선생이다. 이 집이에요? 아니 여기에 좀 안집이고. 아버지가 살던 집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네. 이게 이제 안집인데 지금 사람은 안 살고 있지. 아 원래 이 기와는 없었고 초가집인데 이거 이제 새로 그 집을 이제 새로 산 사람이 개조를 좀 했지 이제. 옛날에 이거 틀은 똑같은 틀이고. 아 옛날 틀은 그 틀이고. 그 틀이고 이거 좀 끄잡아 냉기지. 초가집에서. 이 30년대 그. 오랫동안 비워둔 채 관리를 소홀히 해 집안이 엉망이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짓고 아버지가 살던 집이지 않은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기 선생에겐 충분히 감사하고 고맙다. 게다가 집 앞엔 할아버지가 심은 배나무까지 정겹게 서 있다. 아니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실 때 이 배나무도 있었지 않아요? 네, 네. 나무 한 그루에서도 기 선생은 자신의 뿌리를 확인한다. 그 사이 마을 회관엔 잔치상이 차려졌다. 무주촌 사람들의 고향 방문을 환영하는 자리다. 그나저나 이렇게 창경이
아니라고 욕받네. 친척끼리 얘기꽃을 피우고 잔마다 정이 오가자 할머니는 흥에 겨워 노래 한 가락을 뽑아본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왔어야 하는데 기 선생은 고향 생각에 눈조차 편히 감지 못한 부모 생각이 간절하다. 할머니의 장단에 천장이 어느새 어깨춤을 덩실거린다. 그리움과 기쁨 그리고 만남이 어우러진 채 또 하룻밤이 깊어간다. 다음 날 아침 무주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다. 기 선생은 밀양 큰아버지 댁으로 떠난다. 다시 만나요. 예. 안녕하세요. 촌장 부부는 무주 친척집에 남기로 하고 김양순 할머니는 드디어 어릴 적 고향 김제로 향했다. 에휴, 내가 이렇게 지쳤다고 내 동생 자녀를 질러는 점을 꿈도 밖에도 몰랐는데 에휴, 이렇게 찾아온 게를 에휴, 내가 속이 어떻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동생이 살아서 얼마나 좋겠어. 고향 땅이 가까워지자 할머니는 남동생들 생각에 다시 눈물이 난다. 이렇게 기차를 타고 할머니는 12살 때 중국으로 떠났다. 그런지 63년 만에야 비로소 고향을 찾게 된 것이다. 꿈에서조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던 고향. 그러나 다시 찾은 고향길은 그저 낯설기만 하다. 변화가 돼서 못 찾겠네. 한지 변화되어 버렸구나. 늙은 게 모르겠네. 한 12살 먹었으면 여기서 떴을 거지, 반지로. 예, 12살에 떴습니다. 그래서 끝이. 예. 그래, 어떻게. 어리서 한 검은 치마 입고 신적을 입고 이렇게 하는, 이제 어리서 얼굴은 없네. 예, 올해 다 변했죠. 이 땅도 변했지, 징도 변했지, 집들도 다 또 털어. 예, 다 지었지. 새초집이라고는 없지. 어머니는 돈이 납작 했는데 이 양반 잘 쪼네. 우리 어머니 나 잘 알았어. 우리 엄마.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알아. 그리고 몇 살 우리 먹었어? 윤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 7살, 77살. 77, 나는 너입니다. 이제 잘 알았지. 어려서 얼굴 하나도 없어서 몰라보거든. 어디서 봤나요? 어떻게 고향 와서 그냥 할머니 자신조차 잊고 있었던 일들을 3살 위인 마을 언니는 마치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다. 고향에 남은 이들은 아버지 손을 잡고 떠났던 12살 어린 소녀의 모습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집안 조카집에서 모처럼 할머니가 웃음꽃을 피운다. 손녀들의 결혼 사진을 보며 농담을 주고받을 만큼 기분이 좋다. 그런데 이마가 그냥 이렇게 뻗고지으니까 봄꽃을 많이 바래야겠다. 한바탕 실컷 웃고 할머니는 어릴 적 소꿉친구들과 갯벌로 나왔다. 누가 뭐이라 어느 공장을 댕겨. 멋있어. 이것도 지랄이오. 응? 영감. 그러면 이 사람도 영감 없고 나도 영감 없고 또 나도 영감 없고 세 친구가 다 영감 없고 팔자 네 팔자나 네 팔자나 내 팔자나 다 한 가지니 둘이 뭉싱으로 살면은 되겠구나. 그래요. 어찌겠니 방법 없지. 그러나 저 개 잡는 거는 내가 어제는 조그마서 잡고
그냥 살기만 하고 살다 난 게 잊어먹었은 게 개 잡는 방식 알려줘. 어떻게 잡던가 모르겠어. 고향을 떠난 후 다시 바다를 본 게 오늘이 처음이다. 63년 만에 다시 모인 친구들은 댕기머리 그때로 돌아가 철부지 어린아이가 됐다. 말 잡았네. 자, 어째 발이 이렇게 생겼어? 아, 발이 없은 게 잡혔지. 그랬던 게 잡혔구나. 그래서 내가 걔랑 좀 저게랑 어찌 난 오름이. 개랑 조개랑 여기 있어. 야, 내 옷 다 재밌으니까. 자, 여기 있어, 언니. 예, 나도 하나 잡았어. 여기 있다고. 고향 바닷가는 참 추억이 많은 곳이다. 해가 기오는 것도 모른 채 갯벌에서 놀다가 부모님께 혼이 나기도 했고 물에 빠져 겨우 목숨을 건진 적도 있다. 그때가 다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주름진 할머니가 돼버린 어린 소녀. 조금 늦게 들어와. 그래. 이 바다를 다시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렇게 바다 앞에 서 있으니 고향에 대한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어진다. 이렇게 밥 먹고 조금 있으면 그 소화 안 되는지 어쩐지 자꾸 풀이 올라오고. 예, 여기 한국에. 할머니의 건강을 체크하고 싶다며 한 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자청했다. 가끔 소화불량에 시달릴 뿐 할머니는 비교적 건강한 편이다. 그러나 의료 혜택을 거의 못 받는 중국 무주천 실정 생각해 종합 검진을 실시했다. 방사선과에서 난생 처음 가슴 사진을 찍고 초음파 검사로 종양은 없는지 위장은 괜찮은지 꼼꼼히 살핀다.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어머니? 이제 한 필요한 데 있어서 혹시나 가끔씩 찌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몸이 아프거든요. 그냥 이거 양쪽 팬데 이제 괜찮네요. 검사 결과 별다른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행히 할머니는 건강한 몸을 타고난 것이다. 이게 몸이 오히려 뭐 뚱뚱한 사람들은 기능이 떨어지는데 할머니처럼 아시는 사람들은 오히려 좋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할머니는 고향의 면사무소를 찾았다. 몇 번째로 됐죠? 본 적이요? 본 적이 몇 번째였죠? 그때? 서폴이인데. 서폴이. 자신의 호적이 아직 남아있는지 혹시 사망했다고 기록돼 있진 않은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다도도자. 다도도자죠? 면직원의 도움을 받아 먼저 아버지 이름으로 호적을 뒤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서포리에서 할머니 흔적은 찾을 수 없다. 선택씨 여기 선생님 보면은 이일옥 씨, 심지래 씨 모르세요? 아는 분이 혹시 나오시면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여기 길동 씨, 점례 씨, 길선 씨. 아니요. 또 누구를 한번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진다. 그 인양반 찾으려고 하는 양반 큰아들 희동이에요. 희동 여기 있네. 수동. 희동이 있고. 아니요. 희동이요? 희동. 큰동생 희동이 이름으로 처음부터 다시 찾기로 한다. 여기 나왔네. 만주국 할머니 호적은 큰조카 호적에 딸려 있었다. 동생 희동 씨가 죽은 후 서울 조카에게로 옮겨진 것이다. 아버지는 김영봉, 서일성. 네? 여기 이게 지금 아주머니 어르신 호적에게 호적. 어렸을 때 호적. 이렇게 호적이 살아있는데 지금껏 할머니는 원치 않은 중국인으로 살아왔다. 내 호적도 있는지 없는지 내 모르겠다. 내 이러고 왔는데 정말 이렇게 차고 본 게 뭐 어떻다고 말할 수 없는 건가 봐서. 그래서 나는 여기서 살고 싶어도 이렇게 할 수 없은 게로 돌아가게 해야지 어찌겠어. 문득 이 땅에서 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긴다.
착잡한 심정으로 할머니는 먼저가 남동생들을 만나러 나선다. 묘지에 채 닿기도 전에 할머니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만다.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피부치 동생들은 차가운 비석이 되어 싸늘하게 누나를 맞는다. 아이고 이러고 고생해갖고 살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었니. 어머니 그만하세요. 온지도 모르고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세요. 그러네. 어머니 왔다 같이 날게 동생 만져서 양수이 누나 왔다 같이 날어. 왔다 같이 알지. 양수이 누나 왔으니까 왔다 같이 날게. 아 그리고 쌍둥이 내매 몸 편하게 잘 되게 해줘. 왜 쌍둥이 내매 그렇게 아파서 하는가? 응? 쌍둥이 내매 건강하게 해요. 그래야 듣고 살게. 쌍둥이 내매 건강하게 보살펴주게 해. 낯선 땅에 혼자 남아 그 긴 세월을 오직 동생들 만날 희망으로 버텨왔는데 그래도 너는 새끼들이라도 출세를 시켜서 참 잘했다. 자네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양수이 누나 왔어. 언제 알게. 죽기 직전까지 동생들은 누나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1985년 이산가족 찾기를 통해 어렵게 서로의 생사를 확인했었는데 더 기다리지 못하고 이듬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아이고 누나 왔다. 고향에서의 마지막 밤. 어둠 속에서 사촌 언니가 부지런히 봉숭아 꽃을 따먹는다. 두 사람에겐 여름밤이면 손끝마다 빨갛게 꽃물 들이던 아린 추억이었다. 그때를 생각하며 언니는 말없이 동생의 손끝에 봉숭아 꽃잎을 싼다. 마치 징표를 나눠 갖고 둘만의 약속을 하듯 그렇게. 잘 들었어. 이거 물 드는 거 보니까 잘 들었어. 가물어서. 비 왔다면 이 물에 잘 안 들어? 이거 뭐 손톱이 이거 빠지는 건 두 달 뒤면 그냥 다 이렇게 손톱 지는 대로 빠져버려. 손톱 지는 대로. 그러니까 이거 봉숭아물 빠졌다고 언니 잊어버리면 안 돼. 응? 언니나 언니 본 것 같이 손 찾아보면 언니 본 것 같이 생각하고 있어. 그래. 그래 그리고 잘 가서 잘 있고. 언니 보고 싶으면 편지도 하고. 우리 전화번호 적어 갖고 와서 전화하고. 이제 돌아가면 다시 만날 기약이 없다. 고향 생각이 날 때마다, 언니가 그리울 때마다 할머니는 지금처럼 가만히 손끝을 들여다볼 것이다. 모주촌 일행이 다시 모였다.
어느새 떠날 때가 된 것이다. 열이틀이 정말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다. 그러나 떠나는 사람도 보내는 가족들도 모두 마음이 편치 않다. 이젠 정말 돌아가야 한다. 늙은이가 어떻게 오래 살 그런 희망이 있어 없은 게 혹시나도 죽으면 방법이 없는 기고 이제 돌아가서라도 나 이제 돌아가서 오늘 저녁에 죽어도 원은 없어. 이렇게 탁 보고 이러고 가니까 정말이요. 이것도 우리 언니가 이렇게 들이주면서 내 생각 꼭 해라. 잊어먹지 말고 나는 이거 안 드리겠다. 늙은이가 왜 드리겠는가 한 게 나를 잊어먹지 말고 꼭 생각해라. 이러면서 드려줬단 말이야. 짧은 만남이었기에 헤어지는 게 더 힘들다. 63년 만에 밟은 고향 땅, 다시 올 수 있을까? 고향에서 보낸 지난 열이틀, 할머니에게 고향은 아득한 그리움으로 남을 것이다. 전화할게. 참 늙으시오. 한국 정부들 잘 계십시오.